최근 한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형 해운선사들이 뜻을 모아 다름 아닌 핵 추진 선박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인데요. 말 그대로 해운용 대형 컨테이너선의 동력을 원자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이 수준급인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지만 그걸 배에 넣는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동력 기술을 손에 넣게 되면 그걸 꼭 상선에만 넣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기술은 핵 확산 방지 조약의 규제조차 피해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이러한 방침을 발표한 내용과는 달리 모두가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은 그간 한국 근처에 미국 핵항모나 핵잠수함이 그림자만 비쳐도 발작을 해왔죠. 그런데 만약 한국이 그걸 직접 만들어 갖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이 기존 원전보다 1000배 안전하고 석탄 화력 발전도 대체할 수도 있는 ISMR, 즉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싸고 안정적인 수소 생산도 가능해서 더더욱 전망이 밝은데요. 한국은 SMR 등 에너지 기술 개발 예산으로 올해 1조 2천여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SMR은 사고가 나도 주민 대피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성이 강화되어 도심에 설치할 수도 있다고 하죠. 170메가와트 규모의 전기 출력의 크기는 기존 원전의 100분의 1 이하로 건설 기간과 비용이 적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작년 발효된 미국의 IRA 법으로 한국은 곤혹을 겪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화력 발전을 교체하는 원전 건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SMR을 개발해 수출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SMR의 개념은 차세대 핵분열 발전기로 널리 알려져서 이미 전 세계에서 80여 종이 개발 중이나 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에 세계 최초로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2030년대 이후 연간 100조 원 이상으로 커질 석탄 발전 대체 시장을 선점하려는 총성 없는 전쟁의 선두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SMR의 다음 개념 역시 세계 여러 나라가 이미 뛰어들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 SMR보다도 더 작은 크기로 축소되어 마블 원자로라고 불리는 초소형 원자로는 일반적인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도 있는 사이즈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마블 원자로의 경우 작고 단순한 구조인 만큼 마치 자동차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가능하여 연간 수백 개의 마블 원자로를 생산해 일주일 안에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발전소라기보다는 배터리에 더 가까운 개념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을 보면 자연스럽게 안전성이라는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인류는 이미 여러 번 핵분열 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능으로 인한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입니다. 초소형 원자로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핵연료의 농축도와 유형이 일반적인 원자로와는 다르기 때문인데요. SMR에는 우라늄이 20% 미만으로 농축된 저농축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데 방사성 수치 자체가 높지 않고 바깥에 노출되더라도 즉시 고체 상태로 굳어버려서 피폭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발전소에 있는 일반적인 경수로 원자로보다는 발전량이 적지만 값이 싸고 크기가 작다는 장점이 매우 커서 그런 단점은 덮고도 남을 정도죠.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특히 크게 작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핵 확산 방지 조약으로 규제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규제의 기준이 우라늄 핵연료 농축도 20% 이상이기 때문인데요. 규제를 피해 다룰 수 있는 핵동력 기술을 한국이 얻는다면 활용 방안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한국은 일단 이 기술을 손에 넣으면 상선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경상북도는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선발의 양플랜트 연구소의 해운선사들과 함께 원자력 선박 해양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SMR을 개발 및 상용화해 디젤 엔진을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죠. 지난해 국제회사기구 IMO가 탄소 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규제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선박 동력을 찾기 위해 방방곡곡으로 뛰고 있는데요. 당장은 LNG가 대두되었지만 이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획기적인 감소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서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선박 동력용 초소형 원자로의 개념이었고 미국과 EU는 이미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12대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해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날 비로소 구체적인 활용처를 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시동을 건 것입니다. 한국이 규제 초기 LNG 선박을 독점하여 큰 이익을 봤던 것처럼 핵 추진 선박 기술도 먼저 개발하면 자연스럽게 수주도 독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원자로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의 구축까지 함께 꾀하고 있는 것도 여기까지 내다본 안배인데요. 향후 한국이 핵 추진 상선 시장을 손에 넣으면 미리 구축한 인프라가 즉각적인 전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이 꿈꾸는 건 겨우 이 정도가 아닐 겁니다. 현대 무기 체계에서 핵동력이 탑재되는 대표적인 무기는 항공모함과 잠수함 두 가지죠. 핵동력은 디젤 동력원에 비교해서 훨씬 적은 연료로도 압도적인 발전량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군함의 원양 작전 지속 능력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주기는 수십 년에 한 번 정도로 매우 길기 때문에 연료 보충을 위해 기항할 필요가 없어서 승무원들의 식량과 정신건강만 해결하면 사실상 무한한 작전 지속 능력을 갖는 셈이죠. 특히 핵잠수함의 경우 한번 자망을 시작하면 지구상 어디에 우리의 전략 자산이 배치되는지를 거의 한 달 가까이 감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모만큼이나 두려움을 사는 무기가 바로 핵잠수함입니다. 핵항모의 경우는 그 압도적인 발전량으로 그 거대한 덩치로 소모하는 천문학적인 전력을 여유롭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수많은 승조원들의 생활 및 일상적인 작전에 사용되는 전기, 레이더 등 항전 장비에 소모되는 전기, 그리고 전자식 캐터펄트가 작동할 때마다 잡아먹는 어마어마한 전기까지 모두 핵동력을 탑재한다면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핵잠수함과 핵항모는 둘 다 한국 해군의 수건과도 같은 사업입니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둘 다 무시 못할 해군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샌 특히 중국이 난리법석이죠. 특히 핵잠이나 핵항모는 한국한테는 있지도 않은데 미국이 몰고 오기만 해도 서해에 핵잠수함을 띄우며 대놓고 시위를 합니다. 한국은 중국의 위협이 대두되기 전부터도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잠수함 능력,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끈질기게 핵잠수함 도입 시도를 해왔습니다. 중국도 이를 지켜보면서 관영 매체를 통해서 한국이 바다에서의 억지력을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견제해야 한다는 보도를 내는 등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자 항모의 필요성도 언급되었고 이미 8만 톤급 항모의 개발 과정에는 있지만 한국은 기왕이면 핵동력도 탑재해 다른 나라들의 항모와 수준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핵동력 무기 확보의 허들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수십 년간 핵무기가 없는 블루팀 국가에서 탄생한 새로운 핵잠수함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최근 오커스를 발족하며 호주의 핵잠수함 확보를 허가해줬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수군거렸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 한국의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철통 같은 규제의 벽 때문이었습니다. 핵 위협의 확산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강대국들은 그런 강력한 무기를 자국의 우방이 얻는 것마저도 철저하게 막아왔습니다. 이런 규제에 감시만 없다면야 한국은 핵잠과 핵항모 둘 다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는 한동안 진행되다가 좌절된 바가 있고 항모는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핵동력까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한다면 이렇듯 정체된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초소형 원자로는 앞서 말씀드렸듯 기존의 원자력 관련 규제들로부터 자유롭기도 하고 크기가 작은 만큼 공간의 한계가 크게 다가오는 함정 내에서 공간 관리에 유리합니다. 잠수함 내부가 승무원들의 생활 공간의 전부인 잠수함은 말할 것도 없고 항공모함은 거기에 함재기와 정비시설을 넣을 공간까지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죠. 기존에는 디젤이든 원자로든 함선의 한 구획 전부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육중한 사이즈를 자랑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이를 통해 핵잠수함과 핵항모를 손에 넣게 된다면 한국 해군은 그때서야 비로소 항모 전단을 부리는 대항해군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아군 항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태평양 먼 바다까지도 나가 싸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현재 한국 앞에서 가장 서슬퍼렇게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중국과 미국의 남중국해 분쟁, 즉 한국군이 대비해야 할 가장 가까운 전쟁의 무대가 태평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한국은 이에 대비해서 먼 바다까지 가능한 강력한 화력을 최대한 많이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춰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이 각잡고 뛰어든 초소형 원자로 개발에는 이런 의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정말로 사이즈를 컨테이너에 넣을 정도로 억누를 수 있고 그러면서 안전성도 입증된다면 그때부터는 항모나 잠수함보다 작은 무기에도 응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축함이나 호위함 항공기, 더 작게는 전차 정도까지 출력과 보급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기 체계의 또 다른 패러다임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초소형 원자로 기술을 얻었을 때 독점할 수 있는 경제 규모는 컨테이너 상선 시장에서만 해도 명간백조 수준입니다. 다른 분야로 응용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조차 어렵죠. 그야말로 골드러쉬입니다. 먼저 기술력을 발전시켜 깃발을 꽂는 나라가 다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럴 저력이 충분히 있는 나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